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엔진 공부 조금만 해봐요. 예전 같은 경우 우리 LNG 선박은 무조건 외연기관 스팀 터빈이었어요. 기관장님, 왜 LNG 선박은 스팀 터빈으로 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기술이 그만큼 없었겠죠. 디젤로 만드는 뭐 오토 사이클이든 뭐 디젤 사이클이든 이게 자신이 없었으니까 이제 스팀 터빈으로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팀 터빈은 효율이 이제 30%, 이제 DF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든 오토든 이제 50% 60%인데 효율이 낮더라도 우리가 스팀 터빈이 진짜 간단하고 안전하니까요. 그냥 버너에 이제 LNG 가스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면 이제 이렇게 발전도 되고 추력도 생기고, 하지만 단점은 효율이 너무 안 좋다. 근데 2017년 이후에는 이제 듀얼 퓨얼 엔진이 나와가지고 뭐 XDF, MEGI, MEGA까지 나왔는데 MEGA는 단종이 됐고 이제 딱 두 개가 있죠. XDF 아니면 MEGI. 우리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이게 XDF는 점유율이 60%, MEGI는 한 4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슈즈였죠, 슈즈였다가 윈지드. 이 DF 엔진을 떼고 보면 진짜 윈지드가 개박살 났거든요. 만한테 거의 뭐 9대1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이 DF 엔진 잘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DF 엔진만 하면 60대 40, 하지만 전체 엔진으로 따지면 그래도 조금 점유율은 낮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 추세는 DF니까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자,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스 타입이냐 멤브레인 타입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모스 타입은 이제 선박이 항해할 때 보면 동그란 게 한 3개, 4개가 있으면 멤브레인 타입, 모스 타입. 그 125K, 135K. 요거는 이제 일본 선사들이 아직까지 조금 많이 써요. 기관장님, 그 멤브레인보다 진짜 화물도 적게 싣고 이게 안 좋은데 그래도 왜 모스를 많이 쓴대요? 이게 그래도 일본의 이제 기술력인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뭐 정부에서 밀어주는지 그래도 계속 이 모스형이 단종은 안 시키고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부분 멤브레인 타입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탱크 크기도 크고 뭐 하니까 135K, 174K, 그 GTT사에서 만드는 뭐 넘버 96 또는 마크 3 이런 걸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야, 우리 그 GTT한테 너무 로열티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만들었다가 개작살 났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트라이 해가지고 개선은 된다 하는데, 그래도 선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로열티 조금 내고 GTT 쓰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공선 뭐 이런 데서 조금 쓴다 하더라고요. 자, 요즘에는 LNG 선박도 되게 커져가지고 이제 200K, 250K 카타르 시리즈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도 진짜 엄청 크지? 진짜 엄청 크지? 자, 우리 이 LNG를 알아야 돼. 우리 이 LNG는 천연가스야. 이 천연가스는 단일 요소가 아니야. 보통 메탄이 90%, 그리고 에탄, 프로판, 부탄이 전체 다 합쳐서 한 10%. 자, 그래서 LNG는 대부분 이제 메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혼합 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오만에서 실었냐 아니면 뭐 다른데 뭐 인도네시아에서 실었냐에 따라 이 구성 물질이 다 달라서 끓는 점, 인하점, 착화점이 다 달라. 그리고 약간은 다르겠지만 또 이것도 달라. 우리 이거 보면 혼합가스 폭발 범위 우리 LEL, UEL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겠지만 우리 뭐 맨날 말하잖아. 메탄은 5%에서 15%. 하지만 이제 여기 보면 에탄, 부탄, 프로판이 섞이니까 이 정확하게 폭발 상한계, 하한계를 구해야 될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이런 식, 르 샤르트엘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 메탄은 CH4야. C는 탄소, H는 수소, H2는 수소. 저는 예전에, 진짜 예전에 그 뭐라 해야 되지? 몰랐지. 뭘 몰랐어? 난 탄소가 이제 이 발열량이 센 줄 알았어. 탄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타가지고 연소실에서 타서 이제 힘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수소더라고. 이 수소가 발열량이 더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탄소의 발열량은 8,100밖에 안 되는데 수소의 발열량은 28,900. 그래서 우리가 뭐 친환경 선박으로는 뭐 수소를 써서 한다.
탄소가 없어도 이제 발열량이 있으니까 추력이 되는 거고, 또 암모니아 NH3 여기도 탄소가 없잖아. 탄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추력을 낼 수 있으니까 탄소가 없어도 우리가 추력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CH4 우리 이 CH4 메탄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 인하점은 마이너스 188도, 착화점은 534도. 기관장님, 인하점이랑 착화점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하점은 내가 여기에 불씨를 살짝 갖다 댔어. 그러면 이제 이 불이 나는 게 마이너스 188도. 그러니까 공기가 있고 점화원이 있고 LNG가 마이너스 188도에도 불이 붙는 거야. 근데 착화점은 534도. 이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불이 날 때는 534도야. 엄청 높은 거야. 기관장님. 그럼 HFO, 우리 자주 쓰는 HFO는 얼만데? 착화점이 350도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디젤 사이클이라도 이렇게 파일럿 오일 인젝터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 HFO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럿 오일 인젝터가 없어도 이 압축 압력에 이 압축하면서 그 열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 530도까지 올리려니까 이제 더 많은 피컴프가 필요한 거지.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일 찔끔 싸가지고 불에 그냥 붙여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디젤 사이클에도 파일럿 오일 인젝터가 있다. 여기는 당연히 있어야지. 여기는 당연히 이제 오토 사이클이니까 파일럿 이 인젝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큼 한번 공부했어요. LNG가 뭔데? 우리 LNG 예전에는 스팀 터빈이었는데 DF 엔진으로 바뀌었다. XDF가 그래도 점유율이 높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SMR, 우리 소형 원자력 발전을 하면 이렇게 안 될 거거든요. 소형 원자력 발전은 무조건 그 열을 이용해서 스팀 터빈으로 물을 끓이든지 아니면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끓인 다음에 바로 추력을 쓸지 아니면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이제 추력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 스팀 터빈으로 갈 거다. SMR은. 자, 그러면 또 이제 스팀 터빈으로 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거가 있다. 그리고 LNG에는 모스형이 있고 멤브레인형이 있다. 모스형은 동그란 거, 멤브레인형은 각진 거. 그래도 멤브레인형은 이제 제일 좋지. 왜냐하면 같은 동일 면적의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GTT사가 개꿀 빤다. 그래서 뭐 NO96이 있고 마크3가 있는데 제발 GTT 주식을 뭐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GTT 주식은 뭐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럽다. 그리고 우리 LNG 구성 요소는 우리 천연가스는 단일 물질이 아니다. 이 메탄이 아니다. 메탄이 거의 주 성분인데 그래도 에탄, 프로판, 부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만이든 인도네시아든 뭐 각 지역의 뭐 미국이든 각 지역의 이 천연가스의 혼합 물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 인하점, 착화점이 조금씩 다르다. 자, 그리고 이 메탄이 착화점이 534도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디젤 사이클이라도 이렇게 파일럿 오일 인젝터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몰랐던 거 주니어 때 탄소로 이제 이 추력을 내는 발열량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수소가 발열량이 높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